셋. 안녕하세요. 저는 에인핀 글로벌 양다빈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DB 업종 효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DB 업종 효율 올리는 방법에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이커머스랑 DB 업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DB 업종이란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은식 마케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DB 업종이라는 건 엄청 많이 있는데 먼저 DB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라 해서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를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이제 DB 업종이라고 하면 이커머스처럼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고객 정보를 받아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영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대표적인 예시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창업이나 이사, 뭐 교육, 이제 학원이나 뭐 대출 후원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화나 이런 상담에 관련한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DB 업종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네네. DB 효율 올리기 전에 이제 어떤 매체가 조금 먼저 잘 어울릴지 윤식 마케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먼저 추천해드리기 전에 소비자 이제 DB 업종 한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먼저 보자면은 랜딩 페이지로 일단 클릭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커머스와 다르게 페이지 안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사이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문의하고 전화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워링크는 꼭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파워링크의 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라는 게 가장 장점이죠. 우리나라 이제 포털 사이트 1위가 네이버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빈 마케터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뭐 궁금하거나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잖아요. 대부분 구글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타야 매체에 비해서 노출이 가장 많다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장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이버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로 파워링크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다른 매체보다는 좀 확장 소재가 다양해서 이제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부각시키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이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점에서도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을 더 노출시키고 장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다면은 더 우리의 업종을 잘 보여줄 수 있겠죠. 특히나 좀 가격 링크 같은 경우 DB 업종은 뭐 창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월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뭐 확장 소재로는 이제 뭐 가격 링크 아니어도 뭐 이미지 링크, 뭐 추가 제목,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확장 소재가 있어서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DB가 들어오기까지의 사람들의 정보 수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매체여가지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장점들을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다. 확장 소재가 많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제 소구점을 강조하기에 이제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는 뭐 DB 업종 같은 경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확장 소재에 있어서 조금 이미지 말고는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구점은 이제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확장 소재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소구점이 조금 다양하다면 이것도 어필하고 싶고 이것도 어필하고 싶고 맞아요. 이렇다면은 이제 그런 걸 한꺼번에 강조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네이버에서 검색하였을 때 가장 상단 영역에 노출이 된다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이버 안에서도 여러 광고들이 있지만 주는 이제 검색 광고가 전 주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색 광고는 이제 잠재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를 직접 검색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보여지는 이제 DA와 같은 배너 형식의 광고보다 니즈가 분명한 이제 관심 고객에게 최상단 영역에서 저희 상품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클릭과 유입에 대해서 이제 확률도 높아지고 성사율도 이제 DB 전환율도 많이 높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보 검색하는 거에 있어서 로직에 따라서 뭐 쇼핑 검색이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일반 블로그나 이런 게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조금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 봤으면은 좀 파워링크가 거의 상단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많이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이게 노출이 되니까 정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 파워링크로도 이제 브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짬뽕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확장 소재 같은 그런 많은 정보 노출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제 상단 노출, 그러니까 상위 영역에 이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브랜드를 검색해서 딱 상위 노출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서 이 브랜드가 나타난다에 대한 그 브랜딩이 가능하겠죠. 네. 인지도. 그렇죠, 여기서. 인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제 광고주분께서 브랜딩을 위해서 파워링크에 상단 노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 파워링크 자체가 뭐 네. DB 업종을 말씀드린 거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커머스 업종도 파워링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워링크 특성상 이커머스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전환율이 낮지만은 이제 이런 브랜딩 목적으로 브랜딩 파워링크에 좀 상위 노출을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DB 업종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네. DB 단가를 줄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파워링크의 전략을 조금 더 좀 전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은식 마케터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이용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세부 키워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걸 쓰지 않으면 됐군요. 네네, 이런 걸 한번 적어주셔야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네이버라는 매체적 메리트를 네.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확장 소재. 세 번째로는 가장 상단 영역에서 네 번째로는 브랜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장점들이 있고 전략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세부 키워드 활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부분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즉 가장 상위에 있는 단어는 비싸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필요한 키워드죠. 근데 DB 전환에 있어서는 확률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의 꽃은 저는 세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세부 키워드라고 하면 지역명 혹은 특징을 조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의 지역이나 특징들을 조합한 단어들이고요. 이 세부 키워드들은 입찰가도 비교적 이제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저렴하고 니즈가 좀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전환율도 높은 편이에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려 하는데 요즘에 이제 펜션 시즌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강화도에 있는 넓은 수영장을 가진 독채 펜션 운영하는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메인 키워드를 강화도 펜션 혹은 그냥 펜션이라는 메인 키워드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니즈를 어떤 분들이 저희의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은 분, 커플, 그리고 그 스파 있는 곳을 원하시는 분, 혹은 아이 때문에 이제 키즈 펜션 찾으신 분, 이렇게 여러 개의 수많은 이제 니즈를 가진 분들이 펜션 혹은 강화도 펜션을 검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우리의 펜션이 선택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왜냐면 니즈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 니즈들을 가진 펜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합해서 세부 키워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강화도 수영장 독채 펜션 혹은 강화도 독채 펜션, 강화도 수영장 펜션, 이렇게 우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부 키워드들을 설정해 보았을 때 이제 저희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가족끼리 이제 가기 때문에 독채로 빌리시고 싶으신 분, 혹은 펜션에서 여름이니까 수영장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니즈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가짓수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니즈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펜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클릭하였을 때 저희 펜션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파워링크에서 DB 전환이 높은 세부 키워드들을 발굴하여서 전환이 높은 세부 키워드들은 입찰가를 높여서 순위를 높이고, 예산이 만약에 풍족하지 않으시다면 메인 키워드라도 전환이 높지 않은 키워드는 순위를 낮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를 그냥 검색을 했을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도 만약에 펜션을 예시로 들으셨으니까 펜션을 썼을 때 그냥 강화도 펜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원하는 곳이 안 나온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친구랑 여행을 가니까 뭐 조금 가성비 있는 여행을 가성비 있는 펜션을 찾고 싶다 했을 때 강화도 펜션 이렇게 치면은 비싼 곳부터 싼 곳까지 여러 곳의 펜션들이 다 나오겠죠. 네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니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음 영역까지 넘어가서 살펴본다던가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만들 때 뭐 친구들 가성비 펜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해두시면은 조금 더 이제 적은 단가로 상위 노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약간 오타로 키워드 등록을 해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뭐 펜션 같은 경우에는 어이 펜션, 아이 펜션, 뭐 어이가 이제 자음으로 모음으로 네. 뭐 펜션, 어이 뭐 다른 것도 이제 오타로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을 뭐 수용장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은근히 전환율이 나올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맞아, 치거나 빨리 이제 쳐가지고. 모바일로는 이게 또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손이 크다던가 뭐 손톱이 기우신 분들이 오타가 쉽게 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전환이 좀 많이 나오는 DB 전환이 나오겠죠. 이제 어쨌든 목적은 같으니까.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네. 저희 보통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조금 뇌가 굳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도와드리자면은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셨을 때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이제 거기서 저희의 대표 키워드 하나를 적으시면은 펜션 이렇게 딱 적으시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차차차차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부터 이제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 이런 추천들이 여러 개가 뜨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되고, 이제 경쟁 강도 순으로 이제 낮음부터 높음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낮음이 뜨는 키워드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네, 네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키워드를 조합을 하는 거죠. 뭐 그냥 펜션과 그냥 강화도와 뭐 오션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강화도 오션뷰 펜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낮은 단가로 상위 노출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네네. 생각이 나서 이제 품질 지수가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품질 지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품질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품질 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4칸으로 시작해서 최대 7칸, 그리고 최하로는 이제 1칸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품질 지수를 왜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해야 품질 지수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커머스보다는 그 DB 업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파워링크가 CPC 단가가 센 곳은 정말 세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도 진짜 6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클릭 한 번에 뭐 몇만 원, 2, 3만 원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이제 광고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인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광고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품질 지수가 주요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왜 필요한지는, 이런 CPC 단가 높기 때문에 품질 지수 관리를 통해 이제 경쟁 우위를 선점을 해야 되는 점이고, 네. 이런 품질 지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어떻게 해야 그걸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되게 다양해요. 이 요소가. 이제 정확히 명확히 이걸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이버 측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게 연관성이라고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네. 그 어떤 연관성이냐면, 이 키워드에 관련된 저희 제품이 얼마나 연관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그 랜딩 페이지까지도 저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계속 펜션으로 얘기하니까 펜션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션뷰 펜션이라고 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확장 소재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오션뷰에 맞춘 확장 소재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션뷰 펜션이라고 쳤는데 저희 확장 소재는 그냥 펜션, 뭐 그냥 일반 뭐 오션뷰가 아닌 뭐 산 옆에 펜션, 뭐 그런 게 되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대한 이탈률까지 그 저희 품질 지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 지수가 높으려면 그 키워드에 대한 클릭도 높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DB당 전환도 높아야 되는 그 여러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보통 품질 지수를 진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키워드에 따른 확장 소재를 딱 맞춤으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랜딩 페이지까지 딱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품질 지수가 거의 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노출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필요 없는 노출 매체에서도 이제 필요 없는 영역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추가로 이제 품질 지수 관련해서 뭐 광고 영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랜딩 페이지도 꽤나 중요하거든요.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저희가 가격적인 소구점을 담았을 때 그에 맞는 랜딩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론 홈페이지에 거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근데 한번 이제 홈페이지를 했을 때 뭐 DB 전환율이 낮다 싶으면은 저는 랜딩 페이지를 좀 이제 가격을 강조하는 그런 페이지이나 뭐 DB를 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이제 랜딩을 한번 걸어두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쨌든 랜딩 페이지를 들어간 것 자체가 한 번에 클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안에서도 뭐 문의를 남기려면 저희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뭐 이거 괜찮네 하고 이제 정보 창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대한 피로도
뭐 클릭을 한 번 할 걸 두 번 하게 만드는 그런 네. 것도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로 한번 뭐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던가 아니면 메인 페이지로 걸었을 때 네.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을 강조하는 업종에서 강조하는 그런 페이지 네. 그리고 뭐 DB를 남길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효율 테스트를 음.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전부 달라요. 뭐 어느 업종은 뭐 DB를 남기는 데가 조금 더 효율이 괜찮았었던 데가 있었고 뭐 메인 페이지보다 뭐 가격 링크나 이런 데가 더 효율이 괜찮았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소비자 입장으로서 뭐 DB 업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벤트라 해서 이벤트적인 요소를 보려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스크롤 한번 내리잖아요. 한 3번 스크롤 내릴 때 그 얘기 안 나오면은 그냥 꺼버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만약 거기 소구점에서 강조하신 부분을 상단이나 아니면 최소 이제 상세 페이지 한 10% 이내에는 넣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클릭률도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입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순위를 낮춰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비싸니까 그냥 노출만 시켜놓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또 품질 지수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만큼 저희의 제품을 클릭하지 않거나 구입하지 않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아 우리는 노출 많이 시켜주는데 너희 상품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품질수를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순위 7위 정도 만약에 놓으셨어요. 거기에 100원, 200원에 놓으셨더라도 품질지수가 한 칸, 두 칸씩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7등으로 또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하면 100원, 200원이 아니라 오히려 300원, 400원까지도 더 내셔야지 그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광고비에 오히려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운영하시는데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 마케터들도 많이 네. 힘든 거예요. 이게 정확히 지표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품질 지수에 이제 망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노출, 클릭, 전환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모두 충족이 잘 된 경우가 품질 지수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품질 지수. 뭔가 있어? 랜딩 페이지. 네. 추가로 이제 은식 마케터님께서는 또 다른 뭐 파워링크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따로 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노출 순위 같은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이제 네. 입찰가를 낮춰서 그냥 노출만 시키자라는 경우는 진짜 완전 뒷페이지에 있는 광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DB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DB 업종들 자체가 한 번 DB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잖아요. 보통 그쵸. 창업, 뭐 학원, 뭐 이런 게 이커머스처럼 막 1, 2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열심히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파워링크 보세요. 엄청 수많은 정보들이 나열이 되고 수많은 계정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브랜드들이.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는 보겠지만은 한번 여러 곳을 찾아봐야 되니까 첫 번째 누르고 이탈, 두 번째 누르고 이탈, 네. 세 번째까지도 이탈. 그래서 좀 다음 페이지까지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상위 노출을 고집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DB 단가가 높으니까
광고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데 있어서 브랜딩이나 여러 가지 요소의 장점들은 있겠지만은,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여력이 안 되시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 굳이 이제 내가 1, 2, 3위 상위 노출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그 다음 페이지 뭐 4, 5위나 뭐 그 정도로도 노출을 시켜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좀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은 좀 다양하게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상위 노출을 무조건 고집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펜션 이야기했지만 입찰가가 진짜 높은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창업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식품 업체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고 이제 다들 자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화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곧 이제 창업인데 창업이라고 하면은 고관여 키워드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클릭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도 더 찾아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 고려 사항이 많은 거를 이제 고관여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창업이 이에 해당되죠. 저는 이거에 대한 방법, 이제 다른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마케터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키워드이기 때문에 입찰가도 비싸고 문의까지 넘어오는데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파워링크를 통한 문의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고 비교해보고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문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파워링크로 넘어오면 성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 선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의량이 없다거나 혹은 경쟁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이미 유명한 브랜드, 짱짱한 브랜드들이 줄지어서 1, 2, 3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익숙하고 이제 신뢰가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경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마케터마다 좀 다른 게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도 네. 맞는 말이신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오히려 좀 빅브랜드가 1, 2, 3위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굳이 거기에 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너무 빅브랜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빅브랜드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까지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좀 굳이 상위 노출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였었고 운식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좀 파워링크 외에 추가로 TV 업종이 집행할 만한 매체가 또 있을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천한 게 이제 파워링크였는데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A 쪽에 배너 광고 쪽에 힘을 실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DA의 대표적인 매체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 다들 아시죠?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광고인데요, 광고 매체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파워링크랑 메타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이제 우위에 있는지 장점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도 물론 사용자가 많지만 메타가 정말 많죠. 사용자 수가 많죠. 요즘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지면도 또한 많아요. 그래서 홍보하기에 인지도를 높이기에 아주 용이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여러 업체들과 함께 광고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SNS는 이제 광고를 스크롤 올리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단독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 컬렉션, 슬라이드, 단일 이미지 같이 여러 형태의 광고를 만들 수 있기에 자유도랑 활용도가 아무래도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양식이라 해서 페이지를 이탈하지 않고 내부에서 광고를 보자마자 양식을 띄워서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탈률에 대해서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메타의 장점으로는 좀 픽셀을 통해서 우리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시 광고를 전환율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노출이 특화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우리 업체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또한 이제 노출만큼 이제 유입량도 높고 문의량도 높다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뭐 네. 그만큼 뭐 DB 질 같은 경우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은 맞아요. 좀 유의하시면은 좋을 것 네. 같고 이제 추가로 뭐 SN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너 광고잖아요. 네. 배너 광고는 조금 검색 광고랑은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정보와 소구점을 담아서 노출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출시키자 이런 느낌이겠지만은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소구점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한 소재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DB 업종이 담겨야 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고 이렇게 다 담다 보면은 사람들의 이제 가독성이나 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해서 소재를 제작을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소구점을 딱 그 이제 큰 글씨로 이거 이끌 수 있겠다. 이런 뭐 B급 소재라도 괜찮으니까 뭐 그런 소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도 알죠. 그 DB 업종에 브랜드마다 이런 업종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담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있고 좋긴 좋은데 이게 머리에 다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최대 장점 이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장점들을 조금 하나하나 소재를 만들어서 이 소구점은 어때? 이 소구점은 어때? 이 소구점은 어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그 단점이라고 했을 때 DB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해 봤을 때 직접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드리고 그쪽에서 이제 문의 전화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문의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객 입장에서 저 했었나요? 이런 경우가 좀 많대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냥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B 질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DB 양을 좀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문의만 주게 그 데이터만 줘라. 우리가 영업 잘해볼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메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DB 질이 낮으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추천드릴 방법. DB 질이 낮아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름 정도 기본적인 개인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을 짧게 하더라도 그냥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DB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인 정보를 좀 더 니즈에 맞게 그 업체에 맞게 질문을 늘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중고차라면은 이전에는 뭐 성함, 전화번호 정도였다면 이제는 지역 혹은 뭐 얼마대를 원하시는지 혹은 차종이 어떤지까지 늘려서 진짜로 원하시는 분들이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DB 질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세세한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배너 광고 자체가 조금 노출이 좀 다양한 타겟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타겟을 거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타겟하는 업종에 맞는 이런 지역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지역 타겟팅을 좀 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혹시 예시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지역 기반의 사업하시는 업종에서 이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 부산에서 광고를 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한번 올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지역의 타겟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 관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미용실 부산 해운대구 미용실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자주 실수하는 게 이제 확장 소재에서 지역 범위를 이제 전국으로 아니 타겟에서 이제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메타 돌리고 계신 이제 DB 업종 같은 DB 업종 이제 광고주 분들이라면 저희가 지금 타겟을 잘 잡고 있는지 뭐 지역이나 이런 타겟이 맞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물론 전국으로도 이제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좀 내가 이 타겟을 원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지역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된 타겟팅이 된다면은 그게 DB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이거는 SNS 매체 아니어도 네. 뭐 이제 뭐 앞서 말한 파워링크라든지 뭐 다른 뭐 GDN 광고 뭐 유튜브 광고 이런 여러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SA가 나은지 혹은 DA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고객 구매 행동 패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퍼널. 이제 수많은 이제 AMPM 마케터들이 마케팅 퍼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뭐 이런 부분은 치워두고 이제 검색 광고의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의 노출, 그러니까 SA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검색 광고. 뭐 D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브랜딩 외에도 뭐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업종을 노출시키거나 네. 해당 업종에 관심이 있을 법한 타겟에게 뭐 노출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SA가 낫냐 DA가 낫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DA로 뭐 유입을 시키고 SA로 뭐 질 높은 DB 전환까지 잡는 이런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그 서로의 매체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키는 미디어 믹스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뭐 많은 광고주 분들도 하나의 매체만 고집하는 경우가 하나의 매체만 하는 경우가 있기야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매체에 대해서 효율을 잡았다 싶으면은 매체 확장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미디어 믹스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두 개 다 섞어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또 이제 하나를 했을 때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른 매체로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업종별로도 그렇고 뭐 브랜드마다도 그렇고 막 매체가 이게 정답이다 라는 매체는 없어요.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낫겠다라는 이게 낫겠다라는 것은 있지만 만약에 결국에는 이게 낫겠다 했었을 때 효율이 안 나오면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뭐 SA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효율이 안 좋다. 그럼 한번 DA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라고 저는 많이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도 계속 달라지고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이 지금은 막 이용자 수도 높고 이게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유튜브가 또 뜨기도 시작하고 구글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래는 뭐 거의 SNS랑 네이버 검색 광고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구글 광고도 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마케터 번호로 조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상담 도와드리면서 네. 맞는 매체가 뭘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어떤 세팅법이나 설정 같은 것도 이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케이스가 좀 많긴 한데 보면 다 다르잖아요. 뭐 네이버 메타 이게 정말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해봤을 때 효과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꼭 그쵸. 좋은 쪽이라 했을 때 뭐 네이버만 한다, 뭐 DA만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매체에 먹힐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분배해서 각 반응이 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매체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전략마다 마케터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또 맞아요. 저희가 퍼포먼스 본부 아닙니까? 맞아요. 성과 개선. 성과 개선에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맞아요. 본부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느 연락 주시면은 퍼포먼스 개선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오늘 10시 반부터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나눴네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가 지금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는데 한 2분 정도 조금 더 질문을 네. 받아볼까요? 네. 네. 뭐 그 사이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좀 궁금할 만한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뭐 예산 이런 거? 예산? 예산 너무 다르죠? 네, 예산은 이제 뭐 타겟팅이나 뭐 그런 세팅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미디어 믹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만약에 적다 뭐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좀 한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미디어 믹스를 동시에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한 가지 매체에 집중을 해서 제안을 일단 매체를 돌려보고 거기서 이제 좀 확장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가 아무래도 없으면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맞아요. 데이터 말씀하시니까 뭐 미디어 믹스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 SA랑 DA의 미디어 믹스를 같이 한다면은 그 장점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뭐 SA에서 뭐 이런 키워드가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를 소구점으로 잡고 미디어 DB 아니 SNS에서 그 소구점으로 네. 이제 소재를 제작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 뭐 SA 쪽에서도 이제 SA도 그렇고 뭐 DA도 그렇고 연령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보고서를 통해서 네네. 그거를 서로에게 적용을 시켜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행사를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뭐 SA 따로 뭐 DA 따로 이렇게 대행사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뭐 만약에 이런 대행사를 한꺼번에 한 곳에 한다면은 이런 장점이 있겠죠.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 대행사는 DA를 하고 이 대행사 SA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로 묶어서 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네.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가 이제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혼자서 네.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데 그걸 활용을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께서는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직접 관리를 하시지만 그거에 따른 공부나 이런 부분이나 뭐 판매나 이런 걸 한꺼번에 관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대행사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는 광고쟁이들이라 광고만 관리를 하고 뭐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데이터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저희 그쵸. 쪽으로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뭐 개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와드리고 네, 컨설팅 해드리고 소통도 이제 네. 해드리고 막 이런 거를 담당하겠죠. 네. 좋습니다. 오, 질문이 안 오네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벌써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갔어요. 우리 진짜요? 벌써 40분, 45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아쉽지만은 저희 그렇다면 여기서 뭐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네. 양자빈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